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치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에 의해서 이제 결국 시작은 됐는데 22분 만에 끝난 거 아시죠? 신진호 부장판사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독촉을 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일종의 이제 이재명 측 변호인에 대한 경고장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 떠오른 내용은 바로 뭐냐? 요 핵심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었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을 리오남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오남이가 우리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김성태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2차 필리핀 회의에 오지 않았다. 요렇게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무슨 소리냐? 진짜 맞다. 이렇게 해서 정면 충돌하고 있어서요. 생각지도 않게 리오남의 필리핀 출장 여부가 큰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요게 맞느냐 안 맞느냐 법률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갖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청구해가지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 이거 정청래 측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측 변호인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정청래 측 변호인이 헌재 재판관한테 일종의 경고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지금 헌재 재판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과연, 정말 트럼프하고 대통령 정상회담할 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이 맥메스터 전 NSC 안보보좌관이 최근에 쓴 책자를 통해서 밝혔어요. 야, 이렇게 망신당하고 다니니 참 큰일 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라. 자, 김정수이가 그야말로 영부인에게는 제대로 했다고 떠올리는 이 문재인이, 이 한심스러운 인간. 이거 참 방송하기도 민망스럽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말이죠. 양문석이가 이 국회 그러니까 국회 회의에서 신원식 장관한테 대대적으로 제대로 한번 망신을 당했어요. 큰 소리 치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공천한 이재명이 참 유유상종이 아닌가. 이런 수준, 정말 민주당 의원들 다 아는 분은 아니지만 상당수 찐명이라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배치를 달고 몇 선이라고 참 폼잡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런 인간들한테 우리가 혈세 1년에 1억 6천 원, 보장까지 합치면 5, 6원씩을 내주고 있다고 하니, 참 국회 해상권을 빨리 집어내야 될 것이 아닌가. 같이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요,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리호남이가 또 이 예명이 많아요. 여권만 12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명은 리철로 되어 있고요. 리철 참사관. 여러분들도 많이 리호남보다는 리철 참사관이 아마 우리 국민들 귀에도 상당히 익숙할 겁니다. 별칭이 리명훈, 본명은 리철, 공작원명은 리호남. 복잡한데요. 여권이 12개니까 뭐 그만큼 자기 신분 세탁에 철저하다는 인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을 세탁하다 보니까 지금 리호남이가 안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명단에 보면 리호남이가 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이름은 리명운이라는 게 이제 별칭으로 되어 있는데, 리명운이라는 인물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화영 측에서는요,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안 왔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명부 리스트, 북한 측 요원들의 명부 리스트를 보시면 금방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리스트를 우선 맨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리명훈이가 분명하게 딱 등장해요. 이 북한 요원들 명단에. 그런데 이제 리명훈이가 리호남의 별칭이라는 것은 모르고 무식하면 용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안 왔다 이렇게 우겨대는 거예요. 이재명 측에서. 자, 여기
리근명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리종 여기를 단장으로 해서 숙명철, 박명철, 조종철, 박철용, 리근명. 요 리근명이가 역사연구원 자격으로 해서 신분을 바꿔갖고 이게 참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리근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외 활동을 한다는 것은 모르고 무조건으로 리호철 이 이름이 없으니까 리호철이는 안 왔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이 검찰 측 주장이 맞는 것이죠. 검찰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어차피 이재명 재판에서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또 이화영 재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국가정보원에서 그 당시 파악하고 있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열렸는데, 북한 측 요원 명단, 이건 뭐 기본 정보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예, 북한 요원들 활동. 그러면 당연히 그 국가정보원의 문서, 그 당시 문서를 캐보면 리오나미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문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요, 검찰에서 이 국가정보원의 제2차 이 필리핀, 북한 측 요원들 명단, 이 협조를 받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대립하고 있다. 이걸 보면요, 검찰에서는 이 국가정보원 문서, 요거까지는 확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국가정보로부터 요 자료 협조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제 정치 싸움에 말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협조를 안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협조해주려면 뭐 금방 해주겠지만은 안 해주려면 뭐 핑계야 뭐 국가정보원에서 뭐 이리저리 뭐 많은 이유로 되겠죠. 그러나 대북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대의 명제 앞에서 이 비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협력하는데 좀 정보를 공유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요런 점은 다 제거하고 정보 기술적으로 있어요. 요런게 제거하고 요 리호나미가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는요, 정치권의 논리에 휘말린다거나 국가정보원이 정치권의 쟁점화 된다거나 이런 우려도 물론 없지 않지만은 이 정치인들 그리고 또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분들의 대북 접촉에 국가정보원의 정보력을 딱 필요할 때는 제한적으로 사용해가지고요, 임의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제거하는데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를 개입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는 요 국가정보원에서 요 정보는 검찰 또는 법원과 이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법원 측에서도 말이죠, 직접 검찰이 요청하는 것보다도 법원이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이 국가정보원의 정보 공유, 이거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지향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과정에서 중앙일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도해드리는 건데, 국가정보원의 법원에서 직접 요청을 하라. 그러면은 이 리호나미의 가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권이 몇 개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겠지만은 필리핀 2차 아태 회의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 하나의 이벤트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허위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이재명 측에서는 안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호텔, 그러니까 북한 측 요원 명단에 이제 리호나미가 없다는 것도 없다는 거지만은 리호나미라는 그런 게 이름이 우선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방울 측에서 그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왜냐하면 북한 측 요원이 왔으니까 호텔비를 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별도 호텔을 잡아서 내주려니까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쌍방울 대표단이 체류하는 호텔에 리호나미를 체류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 반값 정리하기도 편하잖아요. 어차피 쌍방울 이름으로 일괄치로 하게 되니까. 그런데 경기도 측 인사들이 이제 체류한 호텔이라든가 요런데 지금 경기도라든가 이런데 호텔에 머물 경우에는 북한 측 요원, 특히 리호남의 경우에는 신분 도출이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리호남은 그림자처럼만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태 이화혜가 만나는 것도 은밀하게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자기네 호텔에서 오가다 이 호텔에서 말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명을 많이 쓴다는 거하고 그 경기도의 그 체류 호텔에 리호남이가 머물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래서 쌍방울에서 지금 이제 이 방용철 지금 부회장, 이분이 이제 주로 북한 측 요원들을 많이 접촉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요, 지금 이제 이 경기도라든가 아태협 숙소가 아닌
자기 쌍방울 임직원들이 머무는 호텔에 오카다 호텔에 머물렀다. 그래서 리호남을 이 호텔에서 별도로 만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태협이 주관하는 그런 이제 이 행사인데 준비하는 그 경기도 행사인데 자기 숙소비까지 부담시킬 수는 없어서 이 쌍방울 측에서는 별도로 호텔방을 잡았고 그때 김성태하고 리호남이가 이 오카다 호텔에서 따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영철이도 지난 3월달 1심 법정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김성태하고 이 송명철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고 리호남은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여서 그분하고는 따로따로 얘기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그때 이제 그 쌍방울 직원들이 이제 검찰에 얘기한 걸 보면은 자기네 직원 중에서도 리호남이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크게 이슈화 되느냐? 지금 이제 북한 측에 총 800만 불을 줬고 그 중에 300만 불이 이제 방북 대가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 300만 불을 본래 북한 측에서는 리호남이가 500만 불을 내놔라 이렇게 김성태가 주장을 했는데 그 거액이 가면 이게 들킬 수가 있다. 적발될 수가 있어서 300만 불만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제 북한 측이 오케이 했다고 대략했습니까? 그런데 300만 불 중에 200만 달러는 북한 노동당으로 건너갔고요. 100만 달러는 리호남한테 주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환치기로 70만 달러를 김성태가 리호남한테 줬다는 것이죠. 이 70만 달러가 1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이 됐어요. 이화영 재판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내내 방북 대가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재판 유죄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큰 이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이 이제 관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이건 중요치 않아요. 금방 내 중요하긴 하지만 금방 내 우리 검찰이나 법원 측에서 확보할 수 있다. 어디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의 정보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저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날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에서요. 헌법재판관이 이 정청래한테 불리한 지적을 했어요. 김영도 재판관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도 아니고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하는 것은 이건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탄핵 청원 청문회 열리는 과정 절차가 말하자면 관련 국회법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민주당이 지들끼리 일방적으로 딱 결론을 내려 의결 처리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김영동 헌법재판관이 이 정래 측한테 뭐라고 했느냐?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에 청원글이 게시된 후에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 여건은 너무나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것은 법률에서 탄핵소추 여건을 굉장히 가중한 체질을 몰각한 것이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탄핵이 정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청래 측에서는요. 재판관님의 지적을 충분히 동감한다. 이렇게 밝혔고 그러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시되 대통령도 우리나라 법률상 청원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반박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 국민의회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한 거잖아요. 추진우 의원이 이제 그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번 탄핵 청문회는 기상천외한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통과시켜서 국민의 소속 의원들의 국민 대표권 그리고 안건 심의권과 표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이죠.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대부분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탄핵 청원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금지하게 국회법에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국회법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변론은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이 앞으로의 헌재 일정은 별도로 정해야겠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헌재의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망신 딱딱하기 좋은 일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인권위원 한 분이 김용원인데, 이분 여러분들 이미 김용원이는, 인권위원은 그동안에도 이제 국회의 그야말로 잘못된 이제 정부 고위공무원들을 불러서 혼내고 야단치고 난리치면서 질의를 하는 거, 그리고 답변도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말이죠. 지난번에 국회 출석에서도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요, 좀 이제 국회가 불렀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않은 이유가 지난번과 똑같아요. 아니, 불러다 놓고 답변도 못하고 질문 공세만 하고, 질문도 말도 안 되는 질문만 하고, 이거는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실제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건 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국회가 그야말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가지 않은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이제 일약 우리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원 인권위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원 인권위원, 국회에 나가지 않은 분.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의 주장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가 고성이나 해두고, 예, 또 질문해놓고 답변을 하면 또 말을 딱딱 끊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본연의 질문거리가 되는 질문을 안 하고 그냥 공격용 질문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가서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취지로 지금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시원한 그런 얘기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하 언론의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 예, 김용원 인권위원회 불참이 지금 언론의 회자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불출석해서 해서 이제 안 나가긴 안 나갔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고위공무원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가면서 안 나가는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회가 그야말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지금 견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삼권 분립이 원칙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지금 대대적으로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요, 요거는요, 이 자체적으로만 해결돼서는 안 되고, 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자세와 관련된 내부 지침이라도 국회가 이제 만들어서 말이죠,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우리가 비판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보다 더한,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투자하는 것도 초원 올리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라고 아예 청원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이 양문석이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 양문석이가 제대로 신원식 지금 장관한테 얻어 맞았어요. 예. 자,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계엄령, 요거 가지고 지금 민당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내다가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지금 이건 뭐 너무나 사실이 아닌 거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충암파가 지금 이제 군 장성을 다 말아먹고 있다. 예. 요것도 팩트와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장군들이요, 한 370명 되는데, 충암 고등학교 출신이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70명 중에 4명인데, 이 군을, 요직을 장악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요거를 반박했어요. 특히, 방첩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37 부대, 장이 충암 출신이다. 요거를 굉장히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방첩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리, 물론 중요한 자리인데, 그 위에도 말이죠, 3스타가 널려 있어요. 4스타가 널려 있고, 그런데 370명 중에 4명? 이거 가지고 장악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양문석이가 질문하다가 신원식 지금 장관이요, 지금 안보실장이죠, 제대로 딱딱 맞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나가지고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들 말이죠, 네가 제대로 좀 뜯어 고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양문석이가 과연 어느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좀 직접
이 목소리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목소리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야, 이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잘 들을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요, 신원식 그 장관이요, 제대로 딱딱 맞받아치는 거. 예, 정책실장님, 방류된 오염 처리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오염수 방류 결정 프로토콜과 실수 추후에 양석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양석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 양무석이 더구나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이거 빨리 이런 거 그냥 구속 처리하십시오. 이거 완전히 국민들의 피로도 엄청 높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원식 그 지금 안보실장하고 붙어갖고 깨지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So welcome to Rhythm and Poetry. 이 계획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 광화문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백사으로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유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관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질문만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 재판을 처음 했는데 단 한 명도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을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감염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한국과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백분이 안 보였어요. 네.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 이렇게 왔을 때 극단적인 이야기라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께서 그에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진정으로 비호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안해지는데 무슨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당국가 세력이 통과해서 한국당국이라고 성명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정말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인간이 말이죠.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종북론자가 참 가관이죠. 예, 가관.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거, 맥메스터. 이 보좌관이 이제 이 폭로를 한 내용인데요. 문재인이가 이 트럼프한테 망신당하고 펜스한테 망신당한 얘기들 한번 핵심만 이 조선일보에서 이건 뽑아놓은 내용인데요.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아니, 김정은이가 방어를 위해서 합니까?
요건 딱 북한 논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용이도 이거 마찬가지가 앞제비죠. 예. 우리는 아직 북한 미사일이 ICBM이라고 규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아니, 야, 이게 정의용이 문재인의 안보적인 시각이에요. 당신이 부르지 못한 데에서 ICBM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맥메스터가 맞받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사드와 관련해서 이걸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영향평가는 시간 낭비잖아요. 이걸 영향평가한다는 핑계로 두고 사드 배치를 계속 지연시킨 게 문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이가 이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삼아서 사드 배치에 싫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갖다가 반발하고서 분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면서 해외 정상회담으로 다녔다. 야,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데 문재인이만 망신 외교를 했느냐? 김정숙이는 다 했다. 자, 그래서요, 김정숙 이거 빨리 검찰에서 불러다가 소환 조사하고 소환 조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문재인 내외 전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